미국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6월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돼 가면서요. 시장은요. 훈풍을 타고 사상 최고치 를 또 기록을 했어요. S&P도 사상 최고치,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다우산업도 사상 최고치. 세상에나 참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저는 지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기자생활, PD생활, 방송생활이 한 30년 넘게 현직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해 가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사상 최고치는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사상 최고치가 본물을 이룬다. 이거 정상이 아닌데 근데 그 정상이 지금 정상이에요. 현실화됐어요. 그러니 섬뜩섬뜩하죠. 오늘은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1월과 2월의 인플레이션 상승은 상승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6월에 금리 인하하겠다예요. 6월에 금리 인하하겠다. 제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우리나라 같으면 중앙은행 총재를 말하거든요. 이 중앙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그거 울퉁불퉁하긴 하다. 그렇지만 목표 물가 2%로 잡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순으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1월에 대비해서 2월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0.9%에서 1.6%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3월의 소비자 물가는 2월에 3.2%였지만 3월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다. 물가가 2%가 목표 물가인데 이렇게 잡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가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금리는 예정대로 6월에 내리겠다잖아요. 6월에 내리겠다. 6월에 금리를 내리면 올해 안에 3번 내린다는 뜻입니다. 올해 안에 3번. 올해 안에 6월에 내리면 9월에 내릴 수도 있고요. 11월에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2월에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감안하면 11월에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금리 인하가 3번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결국 시장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금리 인하를 하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느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자체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산업지수 0.68이 올라서 269.24가 올랐거든요. 39,781.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시장이 난리가 아니죠 지금. 저는 시장이 미쳤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로. 경험하지 못한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언론사에서 엄청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 터질 줄이야 몰랐습니다. S&P 500 0.32% 올라서 16.91이 됐거든요. 5241.53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야, 진짜 사상 최고치의 행진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정상에 올라가면 얼어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체온증에 굴려서 위험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저체온증이든 얼어 동사를 하든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더 위로만 날아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0.2% 올라서 32.42가 올랐고요. 16,401.84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정상적인가요? 저는 늘 말입니다.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상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들도 말입니다. 더 올라간다예요. 투자자들도 말입니다. 더 올라간다예요.
정부의 요직 인사들도 더 올라간다예요. 세상의 끝이 어딜까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미쳤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이거 잘못 판단하다가는요. 2001년에 닥한 버블의 위기가 왔던 것보다 더 처참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가를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비자 물가라는 게 3.2% 올라서 3월에 만약에 3.3%, 3.4%로 쭉쭉 또 올라간다면 이때 금리를 다시 올릴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잘못돼서 지금 잘못된 판단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하는 일이 벌어지면 저는 시장 전체에도 굉장히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도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투자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에도 이런 훈풍 그대로 불어들 겁니다. 어저께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2조가 넘게 우리 주식시장에 사들였잖아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사들였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 일본 시장 사상 최고치, 유럽 시장 사상 최고치, 대만 시장 사상 최고치, 우리 시장만 사상 최고치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시장에도 지금 사상 최고치 행렬은 저는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사실 어제도 보면 코스피가 2754.86으로 마감했거든요. 지금 사상 최고치가 되려고 그러면 3305.21인데 뭐 저는요.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보고 추세를 보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3,300까지야 갈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장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있잖아요. 저축하는 우리는 시장 아주 지독하게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저는요.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요. 저는 관망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롱런 길게 투자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요. 최악의 상황 저는 극단적인 하락 극단적인 위기 이런 위기가 오기를 저는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아마 변동성 굉장히 클 겁니다. 진짜들 조심하시고 시장의 분위기 가볍게 저는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전문 투자자분들은 이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잘 살려가는 것 저는 다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말입니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어제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2조 2천억 넘게 사들였습니다. 그런 날이 없잖아요. 역대 처음이거든요. 그런 날이. 그런 날이 또 터지면 그때는 또 반대로 우수수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업을 열심히 하면서 신경 쓰지 말게끔 그렇게 저는 위기를 기다리면서 지나가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